키워드 이슈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가족 간 횡령 사건으로 친형을 고소하면서 관련 소식이 연일 오르내렸죠. 이 때문에 화제가 된 키워드도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인데요. 해당 연예인의 아버지가 본인이 횡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죠. 자세한 내용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B의 지갑을 뒤져 3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절도죄에 해당돼 처벌받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친족 상도례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 상도례는 팔촌 내 혈족이나 사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나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가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나 법이 늘 이롭게 쓰이지는 않죠. 친족 상도례를 악용한 범죄가 많다는 건데요. 친족 간 경제 범죄는 매년 80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장애인의 재산을 친족이 착취하거나 자식이 고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사례들이죠. 친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착취를 한 건수는 3년간 평균 60건에 달하고 자식이 노인을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경제적 학대는 3년간 연평균 300여 건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지적 장애인 모녀가 친인척에게 아파트를 빼앗기고 반지 하방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자식이 치매가 있는 어머니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친족 상도례가 면제부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친족 상도례를 전면 폐지하자는 발의안이 나오는 등 친족 상도례 존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 친족 상도례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이 올해 시행된 것을 제외하면 친족 상도례 개정은 14대 국회에서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번번이 시도되었으나 무산되고 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져선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친족 상도례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지나치게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그러나 대가족 체제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친족 상도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되면서 친족 상도례 개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친족 상도례에 관한 개정안이 3개나 계류 중인데요. 개정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에서 시작된 친족 상도례. 법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 변화해야 하지만 69년의 긴 시간 동안 이 법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면죄부로 악용되는 친족 상도례. 개정을 위한 여러 의견 수렴과 합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